와, 요즘에 점심값이 너무 비싸. 점심값이 비싸진 것도 비싸진 건데 오늘 점심에 너무 실망을 했어, 진짜. 아니, 원래 거기가 그렇게 조금 주는 곳이 아니었는데 가격은 그대로고 음식량은 굉장히 작아지는, 원래 거기 좋아하던 지점이었잖아. 예전에 거기를 갔었다면 항상 배부르게 먹고 나왔던 기억인데 오늘은 밥을 먹고 나왔을 때 뭔가 허기진 느낌이 들었었거든.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불러. 가격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었어. 과자들 아니면 아이스크림들 가격은 옛날 가격대, 양은 예전만치 못한.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원래대로라면 가격을 올려야겠지. 뭐 예를 들어서 200원짜리 과자가 300원으로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잖아, 가격이 오른 건. 내가 어저께까지 200원으로 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300원 내세요 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거기서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는 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거지. 물가 상승률이 10%가 올랐으면 내 임금도 10% 정도가 오르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는 그만큼 더 버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오르지 않을 때 슈링크플레이션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저께까지 200원에 사 먹었던 거를 300원에 사 먹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 월급은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50%가 올랐다고 그러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덜 사 먹게 될 테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값 평균이라고 해봤자 한 7,000원? 8,000원? 뭐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밥값 평균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어디 가서 조금 뭐 먹었다 그러면 그냥 다 10,000원이고, 최근에 또 하나 좀 어이없었던 게 곱빼기 값이 2,000원이 됐더라고. 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세상이 온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방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그 가격적인 건 직접,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가 눈치 못 채게 약간 줄여가지고 아예 그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게 그거라고 하네요. 그게 사실 셀러가 잘 해야 되는 일이지. 슈링크플레이션. 지금 만약에 네이버에서 내 물건을 1,000원에 팔고 있어. 근데 경쟁자도 있을 거잖아. 제품을 똑같이 팔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경쟁자 무시하고 나는 1,100원, 1,200원 올릴 거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셀러가 있을까? 아마 없을걸. 대부분은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 거야. 진짜 말 그대로 50원, 10원만 올려도 물건이 안 팔릴 거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사탕이 100개짜리가 들어갔는데 99개만 넣어줘. 그걸 계속 사 먹는 사람은 눈치를 채겠지. 사실 그 식당도 우리가 자주 가고 장골로 많이 가니까 양이 확 줄었네? 라고 느껴지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1년에 한 번씩 가, 아니면 처음 가본 식당이야, 못 느껴. 셀러 입장에서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지. 가격을 올리는 건 분명히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분명히 발생하겠지. 사람들이 그 식당 맛있어서도 가지만 기본적으로 가격도 같이 보잖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냐. 특히 식당 같은 데는 더 그러잖아. 요즘에 젊은 세대들 많이 다닌다는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성비가 좋지 않잖아. 가성비가 아니라 거긴 가심비지. 내가 만족하니까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을 간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 어딘가에서 가성비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가성비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가격일 거 아니야. 그거를 가격을 높인다는 게 어쨌든 분명히 셀러로서는 분명히 부담감이 좀 있지.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든 슈링크플레이션이든 일단 둘 다 물가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같은 상품을 파는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셀러들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나요? 그치.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 원자재 가격은 올라. 내가 좋든 싫든 원자재 가격은 올라. 정확하게 말하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오를 때 더 많이 체감이 되지. 왜냐면 떨어질 때는 내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체감이 많이 안 들어. 기름값이랑 똑같아. 주유소들도 똑같잖아.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미적지근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그 시간에선 내가 돈이 남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주유소 같이 막 우리나라에 하는 사업체가 한 4-5개 뿐이야. 그러면 가능하지. 배짱 장사하고
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온라인 셀링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물건 안 팔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온라인 셀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아진 현상도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아마존 효과라고 불러, 우리는 그거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 하자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왔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니까 돈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율을 높인단 말이야. 기초적인 자본주의 상식인데, 근데 분명히 오르는 시기가 왔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오르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아마존이었던 거야. 아마존은 벌써 우리 채널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쿠팡이랑 똑같아.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시키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가격을 못 올리는 거야. 온라인 셀링이 사실 최근에 나온 셀링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셀링 방법으로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셀러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닥 반가운 존재 아닌 것 같아.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을 했다면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거든. 100%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 온라인에서는 그게 너무나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하기가. 근데 은근히 온라인 셀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댓글에 그런 말 많이 다시더라고. 그 마진 계산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바보 아니냐, 마진 안 나오면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는데, 대부분 처음에 마진 계산 하겠지. 근데 러닝 아이템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새로운 경쟁자도 들어오고 새로운 무언가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격을 계속 유지 못하고 계속 떨어뜨리고, 이게 어쨌든 계속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뿌려놓은 마케팅비를 벌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근데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면 글에 있는 느낌상으로 보면 온라인 셀링은 그냥 옆집에 있는 물건 가져다 물건 파는 딱 그 수준이야. 정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거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온라인 셀러가 인플레이션을 맞으면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터졌을 때 셀러들이 약간 그 기간을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 그건 내가 무슨 경제학 교수도 아닌데. 근데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냉장고가 나와. 그러면 그 냉장고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굉장히 싸지지 않을까? 처음에 100만 원으로 나왔어. 근데 4년이 지나면 한 3, 40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3, 4년 뒤에 최신형 냉장고를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근데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면 단종시켜버려. 내가 생각했었던 기술이 떨어지는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갖다 놓는 거지. 전자제품 같이 신제품이 활발하게 나오는 시장에서는 사실 가격 올리기가 되게 쉬워.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 붙이고 어차피 기존에 경쟁하고 있었던 상대는 기존 제품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지, 새로운 신제품하고 구형 제품하고는 사실 1대1로 경쟁을 하진 않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능을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신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술 발전이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서 무언가 가격을 올린다던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이나 과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굉장히 자주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월드콘 2가 나왔다고 해서 월드콘 1에서 새로운 기능이 첨가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슈링크플레이션이 훨씬 더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은근히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이었다가 2+1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게 단독 상품으로 그냥 팔리는 경우도 많아. 온라인 셀링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셀링에서 뭔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1+1이나 2+1 같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많이 팔아서 기존에 잘 나가고 있었던 제품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슈링크플레이션에 어쨌든 반대되는 의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셀러라면은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 유통업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 이 방법은. 요즘에 과일값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 근데 보면 월급 빼고 나머지는 다 오르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렇죠. 사실 월급 빼고 나머지가 다 오르긴 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2024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3% 정도 나오더라고. 2.8%? 뭐 2.9%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GDP, 우리가 실제적으로 벌어가는 돈은 2%? 1몇 %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 그러면 물가는 높고 벌어들이는 건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비가 줄겠죠. 그치. 소비가 줄고
저렴한 제품만 구매를 하겠지.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항상 이 소비 관련해 가지고 나올 때 하는 말이 딱 하나가 더 있는데, 비싼 제품, 정말로 하이엔드급 럭셔리 제품까지 올라가면 그 소비는 줄지 않아. 어디에나 부자는 있고 그 부자들은 돈을 계속 쓰거든. 근데 그 부자들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하이엔드급, 정말로 최고 등급의 럭셔리 제품, 사치품들은 잘 팔릴 거야, 앞으로도.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렴한 제품이 잘 팔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중간 수요층이 없어질 거야. 근데 실제로 셀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싼 것도 너무 비싼 것도 아닌 중간층 제품이거든. 왜냐면 너무 싼 거는 볼륨이 커져. 볼륨이 커진다는 말은 MOQ가 커진다는 말이고, 의외로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 박리담회를 팔아야 되거든. 그리고 럭셔리 제품은 제품만 가지고 승부를 보지 않아, 대부분.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물건을 팔거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꾸 알리테무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알리테무도 물론 문제지만 그 알리테무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양극화가 이루어졌을 때 온라인 셀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요즘에 너무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경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막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알고 싶다면 경제 관련해서 소개해주는 영상들을 좀 보면 셀링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에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